안녕하세요, 두두님. 안녕하세요, 조다시님. 금요일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산 용적률 1700% 선포, 100층 타워.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3,000채를 공급하고 서울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내년 용지공사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광역교통망 개선에도 3조 원을 투입을 한다고 하네요. 며칠 전에 저희 이제 서울원 아이파크 볼 때 용적률이 되게 높아서 되게 좁은 부지에 사람들을 막 이렇게 넣는다든지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또 용적률이 1700%라고 하니까 와. 이거는 주거 환경이 아니고 업무시설 해서 같이 복합 문화시설 등등으로 개발을 하는 거니까 네네. 네, 주거 환경이랑은 좀 이제 차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업비가 엄청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원래 오세훈 시장 첫 임기 때 2007년도에 대대적으로 150층 규모로 이제 개발을 한다고 했었는데 네네네. 08년도 이제 금융위기 만나고 13년도에는 아예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이 해제가 됐다가 지금 이제 다시 10여 년 만에 지정이 돼서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죠. 이 용산이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강남을 뛰어넘을 지역은 여기밖에 없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전문가분들도 계시고요. 엄청 좋아지긴 하겠죠. 이게 이제 다 개발이 된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이 높이 자체도 롯데월드 타워가 555m인데 저게 지금 100층 규모로 1700% 용적률을 하면은 높이가 얼마나 올라올지 되게 이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 이쪽 일대에 이제 투자 붐이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일었었는데 지금 이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요쪽 주변의 일대에 여기 딱 친절하게 아주 7,000호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주변 일대의 부동산들이 상승 압력이 상당히 이제 높을 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용산은 너무나도 이제 긴 시간으로 이제 좋게 보고 있는 지역이라서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정부나 뭐 시나 다 뭐만 했다 하면 2030년이야. 2030년에 뭐 거의 빅뱅인가요? 저기 안에 맞춰야 되나 봐. 자기네 임기도 넘어가고 하는데 저 안에 해내겠다라는 목표들은 무지하게 세웁니다. 어제 선도지구도 그렇고요. 건설사도 엄청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깜짝 금리 인하, 대출금리 내려가나, 은행권 가상금리 인상 멈춰, 주담대 상하한선 이달 초 대비 0.18포인트, 그리고 전문가 대출 한도 줄어 금리 인하 체감 힘들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깜짝이 아니라 이거는 원래 했어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근데 단기적으로 하냐 마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 어쨌든 한국도 따라간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해야 될 걸 한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쪽에 관련된 입장에서는 지금 가상금리를 은행에서 더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같이 내려줘야 이제 주택 쪽에 이제 대출금리도 내려갈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이 효과는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가상금리가 아닌 다른 일대에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대출을 쓰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서민 쪽이라든지 체감 그리고 물가 이런 쪽으로도 이제 좋아져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뉴스도 있는데요. 1년도 못 버티고 폐업. 코로나 때보다도 힘들어. 11월 초에 나왔던 뉴스인데 폐업자가 지금 거의 1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문 닫는 가게들이 정말 많긴 해요. 체감이 될 정도니까. 그래서 깜짝이 아니라 해야 될 걸 한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한은 내년 성장률 1%대 트럼프 당선으로 수출 타격 예상. 그리고 저성장 고착화 우려에 선제 대응, 전문가 환율 뛰고 가계비 다시 증가 우려. 그래서 2번 뉴스랑 3번 뉴스랑 어차피 이어지는 겁니다. 금리 인하했으니까. 그래서 환율은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환율도 지속적으로 그때 말씀드렸죠. 환율도 뭐 거기가 쌍 고점을 찍거나 아니면 거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갈 거다. 안정화가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대출 막혀 금리 인하도 무용지물. 서울 아파트 거래 전월 대비 19.2% 내려갔고 아파트 매물은 9만 건이 있고 악성 미분양도 늘었다. 전문가 대출 규제 계속 이어지기 힘들 것. 그래서 2번, 3번, 4번이 연타발로 뚝뚝뚝 이어지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대출 막히니까 금리 인하 해봐야 뭐하냐. 쓸 수가 없는데. 어차피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집을 사. 대출 총량을 이제 제한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11월 다 갔고 이제 12월 한 달 남았고요. 내년에 이제 총량이 다시 리셋돼서 풀리니까 그때 이제 다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은 오래 가기 힘들다. 길어야 6개월이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섯 번째, 10월 주택 착공 분양 준공이 증가. 인허가는 19.1%.
내려갔고요. 준공은 36만 가구 4.3%가 올랐고 네. 미분양은 6만 5,836가구 1.4%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인허가가 여기서부터 내려오게 되죠. 네. 이게 2022년에 딱 고점 찍고 이제 딱 내려가는 느낌인데. 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그리고 착공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고요. 네. 분양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요. 준공은 이제 늘은 거죠. 네. 네. 이때 인허가 했던 물량들이 이때 이제 준공이 되는 거고요. 네. 분양을 해서 준공을 하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또 분양하고 준공하고 기간이 보통 2년에서 한 4년 사이에 이제 기간차가 있으니까요. 아, 네네. 그게 있고요. 그리고 착공이랑 분양이랑은 약간 거의 얼추 시간차가 별로 안 납니다. 거의 네. 붙어서 네, 진행되는 거의 붙어서 거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네. 얘네들은 비슷한 유형을 보여주잖아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인허가 물량이 이렇게 계속 내려오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도 요 시점에서는 이렇게 내려갈 똑같이. 겁니다. 아. 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워질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네. 물량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냥 인허가가 지금 당장 이렇게 줄고 있고 뭐 착공량이 늘었다라고 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좀 이게 시간차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내년 네. 뒤를 보고 좀 네. 이제 예측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증가했다고 해서 뭐 물량 많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뭐 볼펜이나 자동차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차가 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세대수가 많아지게 되면 요새는 또 보통 공기가 거의 한 4년 정도 네. 걸립니다. 지금 서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고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걔네도 이제 공사가 4년 정도 지금 잡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2, 3년 안에 끝나는데 층이 높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한 4년 정도 이제 걸리기 때문에 네. 물량이 준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현직 기자 출신 분께서 쓴 칼럼이 하나 있는데요. 특공 카드 못 쓴 거야, 안 쓴 거야. 그래서 서울원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임장을 손수 직접 다녀오셨군요.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당산 리버파크랑 청약 일정이 하루 차이 나는 현장인데요. 네네. 이 두 개에 대한 내용을 또 특공이랑 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보시면은 네, 재밌을 겁니다. 네. 요새 한참 두 현장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네네. 실제로 본인께서 직접 이제 이런 특공 물량에 대해서 직접 신청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생생한 약간 그런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실제로 도움이 또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공에서 앞전에 게시글을 보셔도 특공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뵙겠습니다.